트럭 한 대로 시작해 수백억 물류회사를 만든 회장. 그의 성공 비결을 듣기 위해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강연이 무르익을 무렵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공짜로 성공할 생각 말고 당장 자기 피 같은 돈 전부를 걸 수 있는 배짱 있는 분 계십니까? 모두가 눈치만 볼 때 객석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제 전 재산 걸겠습니다. 저거 작업복 아니야? 시멘트 먼지 묻은 작업복 청년. 청년은 비웃음을 뚫고 단상으로 걸어가 봉투를 탁 내려놓았어요. 회장님, 이 봉투 걸고 내기 하나 합시다. 작업복 청년이 수백억 회장에게 건 미친 내기. 이 청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올해 27, 민수는 강 회장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트럭 한 대로 시작해서 수백억 물류회사를 만든 사람. 새벽 시장 바닥에서 굴러본 사람. 민수한테는 그게 동경이었습니다. 이번 강연 소식을 듣고 민수는 결심했죠. 어떻게든 만나서 부탁해보자. 근데 그냥 가면 만나주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뭐라도 보여줘야 진심이 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챙겨왔어요. 은행에서 전부 뽑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1,000만 원. 원래는 양복까지 빌려 입고 오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현장 일이 늦게 끝나버렸어요. 집에 가서 씻고 갈아입으면 강연 시간을 놓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업복 그대로 뛰어왔습니다. 옷이 뭐가 중요해. 오늘 못 만나면 끝이야. 구로 현장에서 강남까지 지하철로 40분 거리였어요. 호텔 로비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밀려왔어요.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옷깃을 당겼습니다. 새벽 4시부터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나르고 온 작업복에는 땀과 시멘트, 먼지 냄새가 배어 있었거든요. 로비에는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3, 4, 5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는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민수는 그 사이를 지나며 어깨를 잔뜩 움츠렸어요. 접수대 직원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외부 협력사 쪽이세요? 아니요, 강연 들으러. 아, 참가자시구나. 직원의 눈이 민수의 운동화에서 멈췄어요. 실밥이 터진 부분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쪽에 자리 있으니까요. 말투가 차갑진 않았지만 민수는 괜히 고개를 숙이며 강연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울리는데 자기 운동화 밑창만 삐걱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객석 중간쯤 자리에 앉아 낡은 가방을 무릎 위로 끌어안았어요. 조명이 어두워지자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왔습니다. 강연우. 새벽 시장을 돌던 1톤 트럭 한 대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의 물류센터 수십 곳을 가진 종합물류그룹의 회장이 됐습니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투박했고 정장은 비싸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하게 걸쳐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원래 양복 입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 30살까지 트럭 운전석에서 잤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고철 떼다 팔고 폐자재 실어 나르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쓰러지고 그렇게 30년을 굴렀더니 여기까지 왔더군요. 강연이 이어졌어요. 성공 비결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할 때 안 포기한 것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었죠. 중반을 넘어갈 때쯤 강 회장이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저한테 사업 조언받고 싶다는 연락, 이메일,
하루에 수십 통씩 옵니다. 객석에서 가벼운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근데 저는 한 명도 안 만납니다. 웃음이 뚝 멎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서늘했어요. 만나면 다들 똑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회장님, 아이디어는 기가 막힌데 자본이 없습니다. 회장님, 밥 한 끼 사주시면서 노하우 한 줄만 알려주십시오. 솔직히 그게 다 남의 돈, 남의 경험으로 쉽게 한 방 노려보겠다는 신부 아닙니까? 강 회장의 매서운 눈빛이 객석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객석에 앉은 민수는 숨을 죽였어요. 강 회장이 넥타이를 살짝 고쳐 매며 단상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객석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객석을 훑으며 입을 열었어요. 사업은 남의 돈으로 연습하는 게 아닙니다. 내 피 같은 돈, 내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걸어야 그때부터 진짜 눈이 뒤집혀서 악착같이 길을 찾는 법입니다. 마이크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 진짜 자기 살점을 뜯어낼 각오가 된 분이 몇이나 될까요? 객석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슬그머니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마른 침을 삼켰어요.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기회를 못 잡으면 끝이다. 그때였습니다. 제 전 재산 걸겠습니다. 객석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조명 아래 드러난 민수의 모습은 이 공간과 철저히 어울리지 않았죠. 군청색 작업복에 시멘트 먼지가 묻어 있었고 운동화는 실밥이 터져 있었습니다. 땀 냄새가 향수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저거 뭐야, 노가다 복이잖아.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여긴 일용직 설명이 아닌데? 킥킥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어요. 저 친구 앞쪽으로 나와보세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꼿꼿이 든 채 가방을 들고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단상 앞에 선 민수는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동작은 거침없었죠. 두툼한 은행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빽빽하게 쌓인 지폐 다발이 보였죠. 현금 1,000만 원. 제 5년치 살점입니다. 순간 앞줄 어딘가에서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000만 원? 에게 겨우 그거? 수백억 회장님 앞에서 고작 1,000만 원 꺼내놓고 내기를 하겠다고? 강 회장이 스태프에게 눈짓하자 민수에게 마이크가 건네졌습니다. 민수가 두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간단히 자기소개해봐요. 올해 27살 김민수입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끝나면 대리운전 나갑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어요. 이 돈은 어디서 났어요? 강 회장이 물었어요. 부모님이 주신 돈은 아니죠? 민수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없습니다. 할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리어카 끌고 나가서 저 하나 먹이시느라 평생 허리 굽힌 분입니다. 객석이 잠깐 조용해지더니 이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파지 주우시면 그 돈으로 보일러나 나들이지. 쯧쯧. 요즘 애들 참 쉽게 생각해. 불쌍한 노인네 등골 빼먹고 한 방 노려보겠다는 거 아냐? 작게 말했지만 마이크를 든 민수의 귀에는 너무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이 다시 번졌어요. 민수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마이크에 대고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남긴 빚은 제가 5년 동안 갚았습니다.
순간 객석의 비웃음 소리와 웅성거림이 뚝 멎었습니다. 이건 그 빚 따갑고 남은 제 진짜 전 재산입니다. 할머니 등골.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할머니가 떠올랐죠. 비 오는 날 젖은 지폐를 다리미로 말리던 할머니. 오늘은 박스가 많이 나와서 돈 좀 벌었다. 그 혼잣말을 듣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밤. 그날 이후로 다음엔 모른 척 안 하겠다고 수십 번 다짐했지만 늘 핑계만 대며 살았습니다. 그런 할머니를 꼭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강연장이었어요. 민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아마 할머니가 이 사실 알면 절 죽인다고 하실 겁니다. 그래도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떨림 속에서도 힘이 실렸습니다. 파지 주어서 저 키워준 은혜 갚으려면 오늘 이 미친 짓이라도 해야 합니다. 민수가 숨을 한번 들이쉬었어요. 가진 거라곤 2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쳐보려고 나왔습니다. 강연장이 고요해졌어요. 아까 킥킥거리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장님, 1,000만 원 걸고 내기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내기? 무슨 내기? 객석이 술렁였어요. 회장님, 이름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한 달 안에 증명 못하면 이 돈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객석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무슨 약속인지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강 회장만 아무 말 없이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뒤 강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강연 끝나고 잠깐 남아요. 그 내기라는 게 뭔지 얘기 좀 하고 가죠.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강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민수는 어느새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아까 민수를 비웃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민수 옆을 지나가면서 힐끗 쳐다보는 눈빛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말을 걸진 않았습니다. 조명이 하나씩 꺼지고 강연장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의자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고 이제 민수의 땀 냄새가 섞인 공기만 남았어요. 스태프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기 강연 끝났는데요. 퇴실하셔야. 잠깐. 강 회장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습니다. 이 친구는 내가 데리고 있을 거야. 나가봐. 스태프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강 회장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빈 객석 사이를 지나 민수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빈 의자 하나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까와는 공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400명의 시선 대신 단 두 사람의 호흡만 남았거든요. 이름을 쓰겠다고 했지. 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뜻이야? 민수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가 달아서 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민수가 수첩을 펼쳤어요. 강 회장이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손으로 그린 지도가 있었어요. 동네 골목들이 선으로 이어져 있었고 옆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골목에서 몇 시에 어떤 박스가 나오는지, 할머니들이 파지를 주우러 가는 경로와 시간표였어요. 1번 골목 새벽 3시 10분 편의점 앞 대형 박스 서너 개, 2번 골목 새벽 4시 5분 식당 뒤
생수 박스, 4~5개, 페이지를 넘기자 더 촘촘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1번 할머니 허리 안 좋음, 무거운 거 못 듦. 2번 할머니 새벽 4시 반 이후만 가능, 손녀 등교 때문. 강 회장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5년 동안 새벽마다 돌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어느 골목에 몇 시에 가면 박스가 나오는지, 어느 가게가 골판지를 많이 버리는지, 어느 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걸 못 드는지 다 기록했습니다. 강 회장이 수첩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동네에서 파지 줍는 어르신들이 34분입니다. 그분들이 하루에 버는 돈 평균 6,000원이에요. 한 달에 18만 원. 그나마도 비 오는 날엔 못 나가시고 몸 아프면 쉬어야 하고.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지금 할머니들은 하루 종일 리어카 끌고 다녀도 동네 고물상에 갖다 주면 헐값밖에 못 받습니다. 고물상 아저씨들이 중간에서 떼먹거든요. 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많이 모아서 큰 창고에 한꺼번에 갖다 주면 같은 박스라도 훨씬 비싸게 쳐줍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단해졌어요. 제가 하려는 건요, 할머니들 대신 제가 트럭으로 쓸어 모아서 동네 고물상 거치지 않고 큰 창고에 바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들 몫은 지금보다 2배로 올려드리고 남는 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강연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근데 큰 창고들은 저 같은 풋내기 청년하고는 거래를 안 합니다. 믿을 만한 큰 어른이 이놈 믿어도 된다 하고 도장 찍어줘야 문이 열려요. 강 회장의 눈이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회장님이 보증 서주시면 제가 직접 경로 돌면서 파지 수거하고 물류센터에 납품하겠습니다. 강연장에 정적이 흘렀어요. 강 회장이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빌려달라. 강 회장이 수첩을 한 번 더 들여다봤어요. 고작 1,000만 원으로 5년치 기록이 빽빽하게 적힌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미친놈이네. 강 회장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좋아. 이 이름 빌려주는 건 생각해보지.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근데 말이야. 강 회장이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이름 빌리려면 내 사람들 앞에서 먼저 버텨야 해. 오늘 저녁에 만날 사람들이 있어. 거기서 네가 직접 말해봐. 강 회장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었어요. 근데 그 모습으로 가면 문전박대야. 말할 기회도 못 얻어.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강 회장이 말했어요. 아까 그 봉투는 스태프한테 맡겨뒀다. 민수의 손이 굳었어요. 못 해내면 내가 갖는다. 알지? 그 순간 민수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봤더니 문자 알림이 떠 있었어요. 도시가스 3개월 연체. 금일 미납시 공급 중단 예정. 민수의 손이 굳었습니다. 이 돈이면 밀린 가스비도 내고 할머니 약값도 내고 당장 한 달은 더 버틸 수 있었거든요. 도망칠 수 있는 건 지금뿐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민수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요. 이 문 나서는 순간 이 돈은 네 돈이 아니야. 후회해도 못 돌려줘. 그래도 할 거야? 민수는 핸드폰 화면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할머니 얼굴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도망 안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었습니다. 따라와. 강 회장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강연장을 나서자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비싼 차였어요.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수는 멈칫했어요. 대리운전 3년 동안 별별 차를 다 몰아봤지만 이런 차 뒷자리에 앉아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뒷좌석에 앉으니까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어요.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 있을까 말까 한순간이지만 할머니를 위해서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차가 어딘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민수를 데려간 곳은 강남의 고급 양복 매장이었어요. 유리문이 열리자 조용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들어선 민수를 직원들이 힐끗 쳐다봤어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입구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강 회장이 직원 한 명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제야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미용실에서 샴푸대에 머리를 기댈 때 민수는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시멘트 먼지가 낀 손톱이 부끄러웠거든요. 물이 머리를 적시는데 이렇게 누군가한테 머리를 맡겨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손님, 힘 좀 빼세요. 어깨가 돌이에요. 디자이너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억지로 어깨를 내렸습니다. 근데 머리숱 진짜 좋으시다. 부러워요. 칭찬이었어요. 민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양복점으로 돌아왔어요. 직원이 민수를 위아래로 훑더니 옷걸이에서 양복 하나를 골랐어요. 이거 딱 맞으실 거예요.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을 차례였어요. 검은색 가죽 구두가 조명 아래서 반짝였어요. 민수가 신발을 벗으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양말이었어요. 낡은 짝짝이 양말. 다시 한번 민수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서둘러 발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여기 올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이 그걸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뒤로 갔다가 새 양말 한 켤레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그 양말을 받아들었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처음 알았어요. 목이 너무 메어서 고맙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민수는 양말을 갈아 신고 조심스럽게 구두에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신발이 발을 감싸는 느낌이 낯설었어요. 지금까지 신어본 신발 중에 제일 부드러웠거든요. 손님, 키도 크시고 구두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옷을 다 갖춰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정장, 셔츠, 넥타이, 구두. 거울 속에는 아까 흙먼지를 뒤집어 쓴 청년이 아니라 어디 가서 명함 내밀어도 될 것 같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민수는 거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 옷이 나한테 너무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예전 생각이 났어요.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 PX 슬리퍼를 신고 나왔던 기억이요. 운동화가 너무 낡아서 버렸는데 새 신발 살 돈이 없었거든요. 버스터미널까지 슬리퍼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빌려 입은 것 같은. 이 옷은 네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다. 뒤에서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 회장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의 비뚤어진 넥타이를 잡아당겨 매주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날 사람들
나랑 거래하는 큰손들이야. 공장 사장, 물류창고 임원, 유통회장. 네가 앞으로 파지 사업하려면 만나야 할 사람들이지. 민수는 침을 삼켰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작업복 입은 애 만나줄 것 같아? 문 앞에서 쫓겨나. 그래서 이 옷을 입히는 거야. 강 회장이 넥타이 매듭을 한 번 더 잡아당겼어요. 이건 방패야. 저 사람들이 너를 함부로 깔보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지. 일단 테이블에 앉아야 말이라도 할 수 있어. 강 회장의 손이 거칠었어요. 하지만 넥타이를 매주는 동작은 의외로 익숙해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강 회장이 거울 속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30년 전에 나도 똑같은 눈을 한 놈이었거든. 아무것도 없는데 눈빛만 미친 놈. 그런 놈이 살아남는지 죽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야. 민수는 거울 속 강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옷만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저 사람들 앞에서 기죽으면 아무리 좋은 옷 입어도 티가 나. 버텨야 해. 오늘 저녁 그 자리에서 네 입으로 직접 설득해. 그럼 내 이름 빌려주는 거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민수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봤어요. 이 옷 벗으면 난 다시 일당 13만 원짜리 노가다꾼이다. 하지만 오늘만 버티면 평생 고개 숙이고 살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강 회장의 차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프라이빗 룸문 앞에 서자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민수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문을 열었어요. 민수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형 테이블에 서너 명이 앉아 있었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들, 그리고 한쪽에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같은 건 없었고 손이 투박했어요. 최 회장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식사만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민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강연장에서 1,000만 원 내겠다고 한 친구입니다. 강 회장의 소개에 누군가 오하며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남자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입꼬리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어요. 투자사 박 이사였습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여러 개 놓인 테이블. 민수는 뭘 먼저 집어야 할지 몰라서 손만 만지작거렸어요. 옆 사람이 작게 이거 붙어요 하고 말해줘서 겨우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이사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민수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방대 중퇴입니다. 직업은? 낮에는 현장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랑 대리운전 뜁니다. 담보로 잡을 자산은? 아까 보신 1,0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박 이사가 헛웃음을 쳤어요. 담보도 없고 경력도 없는 친구한테 회장님 이름을 거시겠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참 감성 팔아서 투자 받으려고들 하더라. 할머니가 파지 줍는 게 불쌍해서 돕고 싶은 건 복지지 비즈니스가 아니야. 박 이사가 와인잔을 들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안 그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박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민수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박 이사가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결국 강 회장님 이름 빌려서 큰 창고랑 거래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연 팔아서 동정표 얻으려는 수작, 이 바닥에선 안 통합니다.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물방울이 세면대에 떨어졌어요. 똑똑똑. 도망칠까? 생각이 스쳤어요. 지금 나가면 돼. 그냥 나가면 끝이야. 또? 그 소리가 갑자기 다른 소리로 바뀌었어요. 치직. 다리미 소리였습니다. 젖은 지폐 위로 다리미를 누르던 소리. 할머니의 구분 등. 수건 위에 가지런히 펴놓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들. 오늘은 박스가 많이 나와서 돈 좀 벌었다. 할머니의 혼잣말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세면대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얘졌어요. 도망치면 안 된다. 거울 속 자기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지면 할머니도 지는 거야. 민수는 물기를 대충 닦았어요. 넥타이를 한번 고쳐매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가 아까와는 다르게 더 단단하고 더 무거웠습니다. VIP 룸 문을 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박 이사가 비웃듯이 쳐다봤어요. 민수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투명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진 낡은 스프링 수첩. 민수는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내려놓았어요. 쾅! 와인잔이 흔들렸고 누군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야 이게?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또렷하고 차갑고 정확했죠. 이사님 말씀대로 저 남의 힘 빌려서 편하게 가려고 온 거 아닙니다. 민수가 수첩을 펼쳤어요. 이사님들이 사가시는 그 박스들 땅바닥에서 누가 어떻게 모으는지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숫자 보시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새벽마다 할머니들 무릎이랑 제 발바닥으로 이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리어카 끄는 할머니들은 하루에 3km 이상 못 걸어요. 무릎이 버티질 못하니까요.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고물상에 갖다 주면 거의 거저나 다름없이 받아요. 하루 종일 끌어모아봐야 라면가 밥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민수가 박 이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트럭 한 바퀴면 그 리어카 10대 분량을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동네 고물상 안 거치고 바로 큰 창고로요. 그러면 똑같은 박스인데도 훨씬 더 쳐줍니다. 이 수첩에 적힌 34분의 어르신들이 제 트럭 하나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민수가 숨을 한번 쉬었어요. 2,000만 원 담보로 맡기고 한 달 동안 약속한 만큼 물건 못 모으면 몽땅 가져가십시오. 대신 해내면 동네 고물상 거치지 말고 저한테도 제대로 된 값을 쳐주십시오. 잠깐. 박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이 친구가 이 바닥을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현실을 좀 알려줄게요. 박 이사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우리가 기존 대형 고물상 연합이랑 거래하는 규모가 얼만 줄 알아요? 그 관계 틀어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고작 이 청년 하나 동정하자고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룸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박 이사가 와인잔을 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게다가 5톤, 10톤 트럭들이 줄 서서 들어오는 판인데 1톤짜리로 찔끔찔끔 가져오면 무게 달고 정산하는 인건비가 더 들어요. 미안한데 이건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을 알아야지.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박 이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동네 고물상 사장들 밥그릇 뺏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트럭 타이어 펑크나고 멱살잡이 당하고 이 바닥 텃세가 장난이 아니야. 루만이 조용해졌어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거래 이력도 없고 뒷배도 없는 애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한 달은커녕 일주일도 못 가서 쫓겨날 게 뻔했죠.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은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이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1톤 트럭 하나로는 찌끄레기 취급받는 거 압니다. 연합 눈치 보이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이사님 창고로 들어가는 그 5톤, 10톤 트럭을 채우는 물건의 진짜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새벽 골목에서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들입니다. 박 이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민수가 수첩을 톡톡 쳤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몸으로 부딪히며 그 할머니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 수첩에 적힌 34분의 어르신들은 이제 중간에서 떼먹는 동네 고물상에 물건을 넘기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모시러 갈 거니까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지금은 1톤짜리 하나지만 이 34분이 시작입니다. 여기서 입소문 나면 동네가 바뀌고 동네가 바뀌면 구가 바뀝니다. 저는 그 시작점을 잡고 있는 겁니다. 민수가 박 이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담보로 걸고 회장님 이름을 빌리러 온 겁니다. 회장님이 이놈 내 사람이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창고 문이 열립니다. 동네 고물상들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민수의 목소리에 묵직한 힘이 실렸습니다. 제가 사려는 건 돈이 아닙니다. 회장님 이름 석자, 그 무게를 빌리러 온 겁니다. 저도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눈에는 제가 그냥 하루살이처럼 웃기게 보이시겠죠. 근데요.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70이 넘어서도 새벽마다 리어카 끄세요. 무릎이 아파서 계단도 제대로 못 내려가시는데 그래도 나가세요. 저 하나 먹여 살리시려고요. 그거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저는 사람도 아닌 겁니다. 정적이 길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때 박 이사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박 이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네가 실패하면 그 할머니들은 어떻게 되는데? 그건 동정이 아니라 무책임이야. 박 이사의 말에 루만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인가? 그때였어요. 묵묵히 식사만 하던 최 회장이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잠깐. 최 회장의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최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시장 바닥에서 국밥 팔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육수 끓이고 밤 11시에 설거지 끝내고 리어카 끄는 어르신들 보면서 장사한 게 20년입니다. 최 회장이 민수에게 시선을 맞췄어요. 이 친구가 말한 거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리어카 바퀴 소리가 얼마짜리인지, 할머니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최 회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텃세? 그거 무서운 거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5년 동안 새벽마다 그 골목을 걸었어요. 그 정도면 각오는 된 거예요. 최 회장이 강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이름 한마디면 되는 거잖아요. 못 되면 1,000만 원 먹으면 되고 되면 똘똘한 거래처 하나 생기는 거고. 최 회장이 다시 민수에게 시선을 맞췄어요. 이 친구 말. 정적이 흘렀어요.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믿겠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박 이사가 입을 열려다 다물었습니다. 최 회장이 거둔 자리에서 더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강 회장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뒷면에 펜으로 뭔가를 적더니 민수에게 내밀었어요. 나는 운 좋은 금수저는 안 믿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대신 몸으로 버틴 놈은 믿어봅니다. 강 회장이 명함을 민수의 손에 꼭 쥐어줬어요. 한 달이다. 못 해내면 이 돈 내가 먹는다. 해내면 네 뒤를 봐주지. 그리고 강 회장이 덧붙였어요. 내 물류센터에 굴러다니는 1톤 트럭 하나 있다. 싸게 넘겨줄 테니까 1,000만 원 중에서 트럭값 빼고 나머지는 담보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떨림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였어요. 어두운 골목에 중고 1톤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부릉거리며 시동을 끄는 소리가 울렸어요. 민수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문짝이 삐걱거렸어요. 첫 번째 골목에 민수는 잠깐 서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진짜 시작이다. 골목 모퉁이를 도는데 할머니들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박스를 쌓아두고 새벽 어둠 속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골목 끝에서 익숙한 리어카가 보였어요. 민수 할머니였습니다. 진짜 우리 똥강아지가 트럭을 끌고 왔네. 할머니가 웃었어요. 당연하지. 누구 손잔데. 손주 키운다고 평생 끌어온 리어카. 그 손잡이를 언젠가 놓게 해드리겠다는 게 민수가 여기까지 온 이유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사장님 왔네?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대답하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사장님, 말이 안 나왔어요. 사장님 아닙니다. 그냥 민수예요. 할머니가 리어카에서 박스를 내리려고 했어요. 허리가 굽은 채로 박스를 들어 올리려는데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제가 할게요. 민수가 박스를 받아들었어요. 할머니가 허리를 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민수는 박스를 트럭에 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다. 그날 새벽 민수는 34곳의 골목을 전부 돌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나서 강 회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약속대로 했네. 증명했어. 봉투 하나가 민수 손에 쥐어졌습니다. 트럭값은 됐다. 네가 번 거로 쳐. 그때 맡겼던 1,000만 원이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이 돈으로 트럭 한 대 더 사겠습니다. 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손자 하나 잘 키우셨네. 민수는 바로 중고 트럭을 한 대 더 샀어요. 남은 돈은 기름값, 할머니들 정산, 이것저것 쓰다 보니 금방 바닥났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트럭 엔진이 갑자기 멈췄어요. 뭐야? 민수가 시동을 걸어봤지만 차가 안 움직였습니다. 정비소에 끌고 갔어요. 엔진이 나갔네요. 수리비 200만 원입니다. 민수는 트럭 범퍼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장 수리비 200만 원이 없었죠. 어떡하지? 하루 이틀 트럭이 안 돌면 할머니들이 다시 고물상까지 리어카를 끌어야 했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민수가 골목에 나갔어요. 트럭이 없으니까 걸어서 왔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죠. 사장님, 이거. 할머니 한 분이 검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봉지를 열어보니 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5,000원짜리도 있었어요. 1,000원짜리도 섞여 있었고 동전도 몇 개 굴러다녔습니다. 민수는 그 돈을 꺼내 들었어요. 누군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꺼낸 것 같은 구겨진 지폐들이었죠. 고개를 들자 골목 끝에서 할머니들이 서 있었습니다. 맨날 받기만 했는데 이번엔 우리가 좀 주고 싶었어.
우리 사장님 덕에 허리 좀 펴고 사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사장 차 뺏기면 안 되지. 할머니들이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삐걱거리는 리어카 바퀴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민수는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비닐봉지를 가슴에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죠. 구겨진 지폐에서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가 다리미로 말리던 젖은 돈, 그 냄새랑 똑같았습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트럭을 고쳤어요. 할머니들이 모아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멈출 수 없었죠. 민수 트럭이 다시 새벽 골목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민수는 더 열심히 뛰었어요. 트럭 한 대가 두 대가 됐고 두 대가 세 대가 됐습니다. 민수 옆에는 20대 청년 두 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옛날 현장에서 같이 삽질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형, 3번 골목 다 돌았어. 수고했어. 4번 골목 가자. 그날 저녁 민수가 할머니 집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손에 행주를 들고 있었습니다. 밥 먹었냐? 응, 먹었어. 민수가 할머니 앞에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 이번 달 번 거. 할머니 용돈. 할머니가 봉투를 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얼마야? 이 돈이. 할머니, 이제 새벽에 안 나가셔도 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리어카 안 끌어도 돼. 내가 벌어올게. 할머니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봉투를 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툭 하고 봉투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이 핏덩이 같은 놈이. 할머니가 돈 봉투를 가슴에 꽉 품고는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주름진 두 손으로 민수의 거친 손을 잡고는 놓지를 못했어요. 파지 주워 키운 못난 늙은이한테 네가 나한테 뭘 받았다고 이렇게까지 해. 내가 아까워서 이 돈을 어떻게 쓰냐, 내 새끼야. 할머니의 끄끄거리는 오열에 민수도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거친 손으로 민수의 눈물을 닦아주며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만 울어. 밥 먹었다는 거 다 거짓말인 거 알아. 찌개 끓여놨으니까 얼른 앉아. 밥부터 먹어. 민수는 붉어진 눈으로 활짝 웃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 집에서 TV가 켜져 있었어요. 화면에 파지 연합청년 대표라는 자막과 함께 민수가 나오고 있었죠. 저희 연합은 현재 34분의 어르신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할머니가 TV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리모컨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놈이.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저렇게 컸네. 할머니는 한참 동안 TV를 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랍 앞으로 걸어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다리미가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할머니는 그 다리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먼지를 쓸어봤어요. 젖은 돈을 말리던 그 다리미가 이제는 필요 없는 물건이 되어버린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리미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으며 작게 웃었어요. 이제 됐다. 몇 년 후 같은 호텔 VIP 룸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예전 그날처럼 진한 향수 냄새가 났지만 민수는 이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어요. 포크와 나이프를 자연스럽게 짚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정장도 어울렸고
눈빛도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들어왔어요. 오래 기다렸나?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강 회장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명함이었습니다. 뒷면에 적힌 메모가 바래져 있었어요. 몇 년 전 강 회장이 쥐어줬던 그 명함이었습니다. 이거 아직 가지고 있었네. 강 회장이 말했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시작이었으니까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 야경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가방에서 또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수첩 여러 권이었습니다. 맨 위에는 투명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첫 번째 수첩. 민수는 그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처음 그린 골목 지도가 있었어요. 34개였던 골목이 지금은 100개가 넘어 있었죠. 민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 한 달짜리 미친 내기가 몇 년 뒤 동네 34대 리어카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34대만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100대가 넘는 리어카가 매일 새벽 민수의 트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할머니 말이 떠올랐어요. 야, 민수야. 응? 나 이제 새벽에 안 나가도 되는 거지? 응, 안 나가도 돼. 할머니가 이가 빠진 입으로 활짝 웃었어요. 그럼 나 이제 늦잠 자도 되는 거네. 민수는 웃으려다 웃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왔거든요. 늦잠. 그게 할머니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아침. 리어카 손잡이를 안 잡아도 되는 하루. 그게 할머니한테는 꿈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젖은 지폐 위에 다리미를 눌러가며 버티던 세월. 이제는 새벽마다 늦잠을 자도 되는 세월이 됐습니다. 남의 이름 한 줄 빌리려고 걸었던 1,000만 원. 그 돈이 할머니들의 허리를 펴주고 새벽잠을 돌려주고 리어카 손잡이를 놓게 해줬어요. 그날 떨리는 손으로 꺼냈던 그 구겨진 봉투 하나가 100대가 넘는 리어카의 새벽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주인공 민수처럼 전 재산을 걸 만큼 간절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그 간절함이 있다면 길은 반드시 열릴 거예요.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따스여운이었습니다.